공동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을교육공동체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 이론적 배경, 원리로 저는 세 가지를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주의였죠. 생태적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떠한 의미냐, 또한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느냐를 설명을 드려왔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사회적 자본과 마을교육공동체의 연결 혹은 그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요,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동영상 주제를 마을교육공동체와 거버넌스로 잡아봤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거버넌스가 왜 만나야 되느냐? 거버넌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버넌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 통치가 아니라 협치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협치가 필요하냐? 당연히 그렇다는 것이고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치의 체제와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그리고 협력적 관계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마을교육 공동체와 거버넌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에서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여왔느냐? 교육 외적인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는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죠. 다만 교육이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건 제가 보기에 우리가 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시초, 시발을 저는 혁신학교, 혁신교육,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경기도에서 2011년에 시작을 했지만은 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정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본래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이었습니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 경비 보조금을 좀 더 교육적으로, 좀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자라는 취지가 처음에는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관과 관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마을교육 공동체로 성장하고 진화하면서 관과 관뿐만 아니라 민, 관, 학이 협력하는 체제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비로소 거버넌스 혹은 교육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일반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가 그러면은 관과 관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하였듯이요.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요, 관과 관의 협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걸 거버넌스라고 하느냐?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보통.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부처 간, 예를 들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는 걸 거버넌스라고 하느냐? 그건 그냥 단순한 부처 간 협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 그러니까 통치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부처 간, 조직 간 협력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떠한 전제가 있느냐? 그거는 관과 민의 협력을 전제합니다. 거버넌스 한다 함은 관과 간의 협력이 아니라 사실은 관과 민의 협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교육 거버넌스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 관, 학이 협력
하여 분권과 협치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 관, 학이 협력하는 것, 그리고 분권과 협치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 협치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교육 거버넌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권과 협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거버넌스에서, 교육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버넌스에서 분권과 협치가 어떤 의미냐? 사실은 거버넌스의 의미이자 전체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하기 위해서는요, 동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동등해야 돼요. 상하급 관계에서는 협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동등한 자들이 같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을 때 협치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권한의 분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관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민에게 하려 하는 것. 관만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청, 지자체가 갖고 있었던 권한을 예를 들면 학교로 분배하는 것. 이게 전제되어야 되고요. 분할된 권한을 정당하게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것. 그게 바로 협치입니다. 의사결정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게 협치다. 그러니까는 분권과 협치는 거버넌스의 가장 기본적 골격이자 전제이자 의미 그 자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교육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제 책에서도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성의 원리입니다. 민, 관, 학이 함께한다, 협치한다. 그 얘기는요, 민이 어디 있냐, 학교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다 지역이에요. 마을이고 동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버넌스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과 관 간의 협력을 거버넌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는 협소한 의미겠죠. 관이,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의미는 민을 참여시키는 거다. 그리고 그 민은 지역에 터한다. 그 얘기는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는 지역성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치하는 거예요. 민이 협치한다는 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거버넌스는 지역성을 담보하고 있다. 지역성에 터하고 있다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존중의 원리입니다. 민관학이 협력을 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관주도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민과 학은 배제되어 있거나 혹은 대상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호 존중은 아니었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이 민을 존중하고,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게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관이 학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민과 학도 관을 존중하는 것. 그동안은 민이 학에 대한 관여와 존중이 없었잖아요. 그건 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지역사회를 존중하거나 인정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서로 분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넘나들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하거나 혹은 인정하는 어떤 그런 과정과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넘나드는 시대가 되었고 서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협치라는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생성의 원리입니다. 자생성이라면은 지역의 자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버넌스가 자생성에 입각한다, 자발성에 입각한다. 그걸 살짝 뒤집어 보면요. 거버넌스는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버넌스는 지켜내는 것이고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고 좀 더 포멀하게 제도적으로 협치를 한다. 그거는 지켜내는 거예요. 지역이 자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예를 들면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지자체와 협력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민도 참여하세요. 그냥 가서 거수기 역할을 한다든지 머릿수를 채운다면 이거는 협치는 아니겠죠. 반면에 어느 지역은요. 우리 지역에 학교를 포함해서요. 혹은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배움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이 상황을 지역이 알아서 할게. 우리 지역이 필요해. 그래서 모여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관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이 하는 걸 지역이 하니까 관은 지역을 도와줘요.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으로 시작된, 그러니까는 자발성의 기초에서 시작된 곳과 시켜서 하는 곳은 다릅니다. 거버넌스는 이러한 자생성, 자발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발성이 있어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통치가 아니라 협치는 서로가 지켜내는 겁니다. 통치는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혹은 눌러야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 지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단 지성의 원리는 공동체의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여럿이 낫기 때문에 협치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학교가 사실 대한민국 학교가 다 고군분투하잖아요. 다 힘들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교사들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되어 가고 있고 누구 하나 허투루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관주도였다. 그동안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관주도의 교육을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온 것이고요. 하지만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지역사회 교육을 우리가 해보겠다. 시극히 제한적이었죠. 마을의 참여는 아직까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뿔뿔이 났을 때 아이들의 성장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온전한,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적인 교육 환경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너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협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집단지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버넌스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마을교육공동체와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교육 거버넌스의 의미,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교육 거버넌스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